나는 항상 가족이 내 유일한 피난처라고 믿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며 매일같이 피곤해 지쳐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 생각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언니의 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우린 내 아들 몫은 안 시켰어. 빵이나 먹어라. 언니의 목소리가 테이블 위를 가로지르며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200짜리 스테이크를 썰어 먹고 있었고 내 아들은 그저 마트에서 사온 싸구려 빵 한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내가 평생 참아온 모든 모욕이 그 한마디에 터져나왔다. 나는 김민준, 35살의 싱글맘이었다. 남편과 이혼한 지 5년, 아들 지훈이는 이제 8살 이혼 후 나는 작은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다. 월세와 유치원비로 빠듯했지만 지훈이의 미소가 내 전부였다. 언니, 김수연은 나와 달랐다. 그녀는 대기업 임원 남편과 결혼해 강남에 큰 집을 사고 두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냈다. 언니는 항상 나를 불쌍한 동생으로 대했다. 민준아, 내 인생밭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언니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그녀는 나를 돌봐주긴 했지만 그건 자비가 아니라 통제였다. 대학 갈 돈은 주되 내가 제대로 안 하면 후회할 거야 라고 윽박질렀다. 내가 결혼했을 때도 그 남자? 가난뱅이잖아.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라고 비아냥거렸다. 이혼 후에는 더 심해졌다. 아들 키우는 게 그렇게 쉽냐?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내 자존심 좀 버려. 그녀의 도움은 항상 조건부였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옷은 그녀 아이들 거랑 똑같은데 지훈이한테는 작게 샀다. 애들 크기 다르잖아 라고 웃으며. 그날 모임은 언니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은 와인과 스테이크로 차올랐다. 지훈이는 처음으로 그런 곳에 왔으니 신났다. 엄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 언니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하니까 우리 애들 스테이크로 할게. 민준아, 나도 스테이크로 라고 했지만 그녀는 웃었다. 이야, 그거 비싸. 내가 사 먹을 돈 있냐? 빵으로 해. 서빙이 스테이크를 가져오자 언니 아이들은 환호했다. 와, 진짜 맛있어. 그런데 내 몫은 없었다. 우린 내 아들 몫은 안 시켰어. 언니의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시동생과 조카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지훈이는 내 무릎에 기대며 속삭였다. 엄마, 배고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집어 아이 입에 물렸다. 그 맛은 제가 날 뿐이었다. 언니는 모른 척하며 자기 접시를 치웠다. 민준아, 내가 왜 그렇게 민감해? 장난이야, 장난. 이게 장난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지훈이는 울었다. 엄마, 나 싫은 애야. 왜 나한테만 빵 줘? 나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스치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언니의 결혼식에서 내가 웨이터처럼 서빙을 도왔던 일, 그녀가 임신했을 때 내가 밤새 병원에 달려갔던 일, 이혼 후 그녀가 내 탓이야. 내가 매력 없어서 라고 했던 말 모든 게 쌓여 이제 폭발 직전이었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피가 아니라 진실로. 언니의 완벽한 삶 뒤에 숨겨진 비밀을
나는 언니의 비밀을 알았다. 그녀의 남편, 그 완벽한 이모님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작년, 우연히 그녀 집에서 청소 도와주러 갔을 때 봤다. 서랍 속에 숨겨진 호텔 영수증, 그리고 익명의 메시지. 이번 주말, 또 만나. 언니는 모른 척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왜 나를 그렇게 짓밟았는지. 자신의 불안함을 나한테 풀기 위해. 이제 그걸 이용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길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언니, 어제 미안. 내가 과민했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래? 지훈이가 보고 싶대. 그녀는 의심 없이 웃었다. 그래. 오랜만이네. 나도 애들 데리고 갈게.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복수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천천히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게. 주말이 왔다. 내 작은 원룸은 깨끗이 치웠고 테이블엔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놓였다. 언니 가족이 도착하자 지훈이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언니 아이들은 방을 둘러보며 코웃음 쳤다. 여기 좁아. 우리 집 반도 안 돼. 언니가 눈치를 주며 시끄러워 라고 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나는 일부러 물었다. 언니, 형님 요즘 바쁘시죠? 회사에서 승진하신 거 축하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맞아, 이제 부장님. 나도 같이 해외 출장 갈 거야. 지훈이가 불고기를 집으려 하자 언니의 딸이 말했다. 얘야, 그거 더러워. 내가 먹을 거 없어. 나는 속이 부글거렸지만 웃었다. 괜찮아. 지훈아 먹어. 언니가 끼어들었다. 민준아, 내 애 좀 가르쳐. 예의가 없어. 그 말에 지훈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식사 후 언니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내 인생 좀 안쓰러워. 내가 도와줄게. 다음 달에 내 친구 회사에 이력서 넣어봐. 그녀의 도움은 또 조건이었다. 하지만 내 태도 좀 고쳐. 항상 피해 의식 강해. 그날 밤 언니 가족이 가고 난 후 나는 지훈이를 재우며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다신 그런 일 없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든 얼굴에 여전한 슬픔이 스쳤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그 영수증 사진을 다시 봤다. 언니의 남편, 박준호. 그의 바람녀는 회사 후배였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 씨의 비밀 알고 싶으세요? 증거 있어요.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천천히 그녀의 완벽한 세계를 흔들기 위해. 며칠 후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민준아, 요즘 형님 좀 이상해. 출장 가는 날이 잦아. 나는 안타까운 척했다. 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줄까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 내가 그냥. 피곤해.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녀가 나한테 기대는 게 처음이었다. 언니, 가족이잖아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에 그녀는 고마워. 동생지라고 했다. 이제 그녀의 약점을 쥐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언니와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그녀가 나를 때린 적이 있다. 내 탓이야. 엄마가 왜 돌아가셨어? 그 후로 나는 그녀를 용서하려 애썼다. 결혼할 때 그녀가 축의금을 빼돌린 적도.
가족끼리 뭐 어때? 라고. 모든 게 쌓여 이제 내 차례였다. 지훈이의 상처를, 내 자존심을 갉아먹은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게. 논리적으로, 차갑게. 언니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준 씨, 수연이가 요즘 이상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 나는 놀랐다. 그가 먼저. 형님, 제가 알죠. 그 위출장 이야기요. 그는 침묵했다. 누가? 말했어요. 나는 가족이잖아요. 솔직히 하세요 라고 했다. 그는 고백했다. 한 번 실수였어요. 끝났어요. 나는 현이한테 말씀하세요. 숨기면 더 아파요 라고 조언했다. 속으로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언니 집에 초대받은 날, 나는 지훈이를 데리고 갔다. 이번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할 기회였다. 테이블에 앉자 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피곤하고 초조해 보였다. 민준아, 형님 요즘 집에 늦게 와.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그녀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직감이 맞아요.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녀의 손이 멈췄다. 뭐? 말해봐. 나는 일부러 망설였다. 형님, 회사 후배랑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호텔 영수증 봤어요.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이가 장난감으로 놀다 말고 물었다. 엄마, 아줌마 왜 그래? 언니는 애써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꼬마아이 그날, 그녀는 우리를 오래 붙잡았다. 민준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형님한테 말 좀 해줘. 내가 중재하면 나는 네, 언니. 가족이잖아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절박함이 즐거웠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언니가 아파해요.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 씨, 그 일은 끝났어요. 수연이한테 말하면 집이 깨질 거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숨기면 더 커져요. 제가 증거를 연니한테 보여줄까요? 그는 당황했다. 안 돼. 제발, 민준 씨 돈 줄게요. 얼마든. 나는 웃었다. 돈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날 밤, 그는 언니에게 고백했다. 나는 언니에게서 울음 섞인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알려준 거 맞아? 나는 위로했다. 언니, 이겨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가 나를 짓밟았던 모든 순간이 스쳤다. 지훈이의 빵 한 조각, 그녀의 비웃음. 이제 그녀가 맛보는 고통은 그 빵의 제맛에 비할 바 아니었다. 다음 날, 언니는 나를 카페로 불렀다. 눈이 붉게 부은 채, 민준아, 형님이 바람 피웠대. 내 말대로였어. 어떻게 살아? 나는 손을 잡아주었다. 언니, 강해지세요. 당신은 강하잖아요. 그녀가 울었다. 너처럼. 너는 이혼하고도 잘 사는데.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잘 산다고? 내가 모르는 고통으로 버티는 거지. 우리는 그날 오랜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민준아, 내가 왜 그렇게 내게 매정했는지 알아? 엄마 돌아가신 후 내가 다 짊어져야 했으니까. 너는 항상 자유로웠어, 자유.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녀의 피해 의식이었다.
언니, 그럼 이제 풀어요. 서로 하지만 나는 풀지 않았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의 약점을 더 파헤치기 위해 회사 후배, 그 바람녀에게 연락했다. 준호 씨의 아내가 알아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누구세요? 제발, 그만해요. 나는 진실이 빛나게 할게요. 라고 했다. 언니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내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다. 지훈이와 산책할 때 아이가 말했다. 엄마, 요즘 웃어. 좋다. 은하는 아이를 안았다. 이 복수가 아이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언니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자 그녀는 나에게 더 의지했다. 매일 전화가 왔다. 민준아, 오늘 형님 또 늦었어. 내가 와줄래? 나는 매번 갔다. 그녀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그녀의 아이들을 돌봤다. 아이들은 나를 고모라고 부르며 달라붙었다. 고모, 우리랑 놀아줘. 언니는 그 광경을 보며 말했다. 너라면 잘할 텐데? 나처럼 실패 안 할 거야, 실패. 그녀의 말투가 변했다. 더 이상 나를 깔보지 않았다. 오히려 동경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변화를 믿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술을 마시며 털어놓았다. 민준아, 사실 내가 내 결혼을 반대한 이유. 내 남편이 나한테 고백했었어. 그때 내가 거절했으니까 나는 얼어붙었다. 뭐? 언니, 그녀는 취한 눈으로 웃었다. 미안. 하지만 그랬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 그 고백은 나의 상처를 다시 헤집었다. 이혼의 원인이 그녀의 비밀 때문이었다. 나는 밤새 울었다. 지훈이가 깨서 물었다. 엄마, 왜? 아무것도 아니야. 자,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모임에서 나는 일부러 그녀 남편 앞에서 말했다. 형님, 언니가 요즘 힘드시죠? 제가 도와줄게요. 그는 불편한 미소를 지었다. 언니는 나를 끌어당겼다. 민준아, 그만해. 가족 일에 끼지 마. 하지만 늦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솔직해졌다. 이혼 위기에 처했다. 언니는 나에게 매달렸다. 민준아, 내 탓이야. 내가 말 안 했으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언니, 진실이잖아요. 참아왔잖아요. 그녀의 눈에 증오가 스쳤다. 너 일부러 한 거지?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언니, 빵 한 조각 기억하세요? 지훈이가 그랬던 기분, 이제 느껴보세요. 그녀는 충격에 입을 다물었다. 그날, 우리는 다퉜다. 내가 왜 나한테 복수해? 내가 뭐 잘못했어? 그녀의 외침에 나는 대답했다. 모든 게 잘못이었어요. 당신의 매정함, 당신의 통제, 당신의 비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후회했다. 정말 후회. 아니, 해방감이었다. 지훈이를 재우며 나는 속삭였다. 엄마가 이겼어. 언니와의 관계는 끊어졌다. 그녀는 연락을 끊었고 나는 홀가분했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아이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불륜. 그녀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 한 짓이지? 제발 그만해. 나는 답했다. 스테이크 맛있었어요. 이제 빵 먹어보세요.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내 텅 빈 가슴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린 시절 언니가 나를 안아주던 기억이 스쳤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쓰기도 했다.
지훈이의 생일이 다가왔다. 나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언니는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선물이 도착했다. 값비싼 장난감. 미안해, 민준아. 어쪽지에 적힌 글 나는 찢어버렸다. 이건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후회는 내 복수의 결과일 뿐. 시간이 흘렀다. 석 달 후, 언니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신문에 실릴 뻔한 기사를 나는 막아주었다. 언니, 가족이잖아요. 그녀는 울며 감사했다.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하지만 그 감사 속에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직장을 구하려 애썼다. 대기업 임원의 아내에서 이제 평범한 주부로. 민준아, 이력서 봐줄래? 내가 도와줘. 나는 도왔다. 하지만 일부러 작은 회사로 유도했다. 언니, 천천히 시작하세요. 그녀는 받아들였다. 지훈이는 이제 언니를 피했다. 엄마, 그 아줌마 싫어. 나 빵 준 사람. 나는 아이를 타이르지 않았다. 그래, 엄마도 학교에서 아이는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내 삶도 변했다. 직장에서 승진 제의가 왔다. 김씨, 당신 열심히 하시네요. 상사의 말에 나는 웃었다. 언니의 그늘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복수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녀를 파괴한 게 나를 자유롭게 한 동시에 외롭게도 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언니가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젖은 머리, 마른 몸. 민준아.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이들 데리고 살아야 해. 그녀가 무릎 꿇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앉았다.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가 내게 한 짓들. 미안해. 진심이야. 나는 물었다. 스테이크, 맛있었어요. 그녀는 울었다. 빵만 먹어도 돼. 제발 용서해. 그 순간 내 가슴이 저렸다. 복수의 끝은 이런가? 그녀의 후회, 그녀의 파멸.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언니, 가세요. 이제 각자 살아요. 그녀가 가고 난 후 나는 창밖 비를 봤다. 자유로웠지만 텅 비었다. 지훈이가 깨서 나왔다. 엄마, 누가 왔어? 아무도 아니야. 아이를 안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승리인가? 언니의 삶은 서서히 재건되었다. 작은 직장, 아이들 교육비로 빠듯한 나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진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그녀의 캡션에 나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 하지만 지켜봤다. 그녀의 후회가 내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했다. 그러나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나를 보며 나는 물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복수의 여파는 나에게도 왔다. 공통 지인들이 수근거렸다. 민준이가 수연이 망쳤대. 나는 무시했다. 가족 모임에 초대받지 않았다. 홀로 지훈이와 산책하는 날이 많아졌다. 한강공원에서 아이가 말했다. 엄마, 우리 둘이서도 행복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래, 이게 복수의 진짜 열매였다. 1년이 지났다. 언니와 나는 거리를 뒀다. 연락은 최소한 지훈이의 학교 행사에서 마주칠 때뿐. 그녀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 주름이 새겨졌다. 민준아, 지훈이 잘 크네. 그녀의 미소는 어색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도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변화를 즐겼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림자였다. 어느 날 그녀의 딸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15살 소녀, 눈이 붉었다. 고모. 엄마가 아파요. 병원비가 없대요. 나는 놀랐다. 언니의 건강 문제? 무슨 일인데? 소녀가 울었다.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이혼 후로. 고모, 도와주세요. 나는 지갑을 열었다. 얼마나 필요해? 하지만 돈을 주며 나는 물었다. 엄마한테 왜 나한테 왔어? 소녀가 말했다. 엄마가 민준이가 도와줄 거야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병원으로 갔다. 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민준아. 왔어.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가족이니까. 내가 다 망쳤지만 너는 달라. 나는 앉았다. 언니, 그 빵 기억하세요? 그때 내가 느꼈던 기분, 당신이 지금 느끼는 거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알아. 그게 복수였구나. 하지만 후회해. 진심으로. 우리는 그날 밤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님의 죽음, 서로의 오해. 민준아, 내가 왜 내게 매정했는지? 내가 나보다 강해 보였으니까? 질투했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무너졌다. 언니. 나도 미안해. 복수의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대신 공허함이 밀려왔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울었다. 이게 끝인가? 퇴원 후 언니는 나와 화해를 청했다. 민준아, 다시 가족으로 지내자. 나는 망설였다. 지훈이에게 물었다. 엄마, 그 아줌마 다시 볼래? 아이는 등, 이제 빵 안 줄 거지? 라고 했다. 우리는 작은 모임을 가졌다. 테이블엔 스테이크가 아니라 김밥과 국수. 평범하지만 따뜻했다. 언니가 말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밤에 꿈을 꿨다. 빵 조각이 내 목을 조르는 꿈.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상처를 더 깊게 팠다. 지훈이의 학교 행사에서 언니 아이들과 함께 웃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 평화가 지속될까? 화해의 나날이 이어졌다. 언니와 나는 주말에 만나 밥을 먹었다. 그녀의 새 직장은 안정적이었고 아이들은 적응했다. 민준아, 내 덕분이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우리 덕분이지. 지훈이는 사촌들과 놀며 웃었다. 고모, 이제 가족이야.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복수 후의 평화는 이렇게 조용히 왔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언니 남편, 박준호가 연락했다. 민준 씨, 수연이와 다시 만나고 싶어요. 도와줄 수 있어. 나는 거절했다. 형님, 그건 당신 몫이에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이 망친 거잖아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당신 바람이 시작이었어요. 그는 침묵했다. 언니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치유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회사에서 나는 더 바빠졌다. 승진 후 팀을 이끌었다. 김대리, 리더십 좋으세요. 동료들의 칭찬에 나는 자부심을 느꼈다. 언니의 그늘에서 벗어난 증거였다. 지훈이의 성적도 올랐다. 엄마, 1등 했어. 아이의 포옹에 나는 행복했다. 복수의 대가는 컸지만 보상도 컸다. 어느 가을날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언니가 말했다. 민준아, 그날 스테이크 일, 미안해. 영원히 이나는 손을 잡았다. 나도. 빵으로 용서할게.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여전한 아픔이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흉터로 남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용서했다. 하지만 잊지 않았다. 그게 내 진심이었다. 지훈이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학교, 공원, 저녁 식사, 작은 행복들이 쌓였다. 언니와의 관계는 조심스러웠다.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언니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테이블엔 선물과 음식. 지훈이는 언니 아이들과 장난을 쳤다. 고모, 이거 놔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언니가 나를 끌어당겼다. 민준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가족이잖아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빵의 맛을 떠올렸다. 파티 중 박준호가 나타났다. 문을 두드리며 수연아, 이야기 좀 해. 턴니의 얼굴이 굳었다. 나가. 끝났어.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나는 지훈이를 데리고 방으로 갔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외침. 내가 날 망쳤어. 내 탓. 내 바람 때문이야. 나는 문을 닫았다. 아이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었다. 다음 날 언니는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형님이 돌아오고 싶대. 어떻게 해? 나는 조언했다. 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조심해요. 그녀는 거절했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 결단에 나는 박수를 쳤다. 복수의 결과였다. 그녀가 강해진 거? 새해가 밝았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새로운 취미, 요가 클래스. 지훈이와 함께. 엄마, 재밌어. 아이의 웃음이 내 삶을 채웠다. 언니와의 만남은 줄었지만 깊어졌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는 대화. 민준아, 내가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미안. 언니, 나도 당신을 파괴하려 했어. 용서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때때로 그녀의 시선에 여전한 긴장감이 스쳤다. 나도 마찬가지. 복수의 기억은 우리 사이의 벽이었다. 봄이 왔다. 지훈이의 졸업식. 언니도 왔다. 축하해. 꼬마오. 그녀의 선물은 빵이 아니라 책이었다. 공부 열심히 해봐. 아이는 기뻐했다. 나는 언니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그녀는 웃었다. 이제 빵은 안 줄게. 그 농담에 우리는 함께 웃었다. 내 삶은 안정되었다. 새로운 연애. 아직 아니. 지훈이와의 시간이 소중했다. 언니는 새 남자를 만났다. 민준아, 소개시켜줄까? 나는 언니가 행복하면 돼 라고 했다. 그녀의 변화는 내 복수의 승리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승리를 원치 않았다. 평화를 원했다. 여름 휴가, 우리 둘이 강릉으로 갔다. 바닷가에서 언니가 물었다. 민준아, 후회해. 그 복수도. 나는 대답했다. 후회 안 해. 하지만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빵, 평생 잊지 않을게. 가을, 가족 모임. 이번엔 내가 주최했다. 테이블엔 모두 같은 음식. 다 같이 먹어요. 언니가 말했다. 조합 웃음이 터졌다. 지훈이가 가족 최고,
라고 외쳤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복수의 끝은 이렇게 왔다. 하지만 밤에 나는 여전히 물었다. 이게 정말 끝인가? 겨울이 다시 왔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다. 언니의 새 남자, 착한 사람. 민준 씨, 수연이 많이 말하네요. 나는 웃었다. 지훈이는 이제 9살, 키가 쑥쑥. 엄마, 내년엔 스테이크 먹자. 아이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언니와 산책 중 그녀가 말했다. 민준아, 그날 일로 내가 배운 게 있어?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잊지 마. 그 빵의 맛을. 그녀는 멈췄다. 영원히 안 잊을게. 집으로 돌아와 나는 지훈이를 재우며 생각했다. 복수는 나를 구했지만 용서가 나를 치유했다. 이제 나는 자유였다. 진짜로. 하지만 가끔 그 스테이크의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나? 아니면 빵 한 조각으로 복수할 텐가?